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올해는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마치 성공한 언니가 옆에서 들려주는 소근소근 얘기해주는 비밀 이야기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자청이나 세이노 같이 자수성가 부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압도적인 독서량입니다. 저 역시 매년 100권씩 읽기를 3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수많은 성공가가 극찬한 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2026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책 5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입니다. 아마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2권이 있다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시죠. 왜냐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하나의 명사처럼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이죠. 1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에 대한 금융 지식들을 바꿔준 책이라고 본다면 2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머리를 한 대 누가 세게 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자체를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는 돈의 현금 출처에 따라서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E는 봉급 생활자를 의미하고요. S는 자영업자 같은 전문직 의미하고요.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도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봉급자나 전문직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부자 아빠는 사업가를 넘어서 투자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체성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업가 또는 투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였는데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급여와 남는 여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미래의 우리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분면의 왼쪽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고 그 돈으로 여가 생활만 즐긴다면 평생 봉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읽고 제 생활이 바뀌었거든요. 봉급 생활자로 살고 있지만 남은 여가 시간에는 최대한 자기 개발을 하려고 갓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는 30분 이상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0권 이상 읽은 지가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가르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읽고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책에서 읽었던 인상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런 다음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을 사면 자기가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니야. 결국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 사람들은 그걸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라고 부른다지. 모두들 지친 채로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저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번 돈으로 비싼 물건들을 많이 샀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 읽었을 때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2026년 새로운 경제관념과 함께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멜 로빈스의 렛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지치셨나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렛댐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마인드를 송두리째 한번 바꿔보세요. 올해는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책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메시지죠. 내버려 두라 라는 멜 로빈스의 강력한 메시지는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타입이거든요. 대문자 I에다가 소심하다 보니까 남들의 의견이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내버려 두라 라는 이 한마디의 힘은 강력합니다. 책에서 읽었던 렛댐 이론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버려 두기, 그리고 내가 하기.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할수록 당신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다. 통제하기를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다. 렛댐 이론은 우월성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배려하고 그런 다음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책을 읽고 내 마인드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을 할 때 저 자신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프라 윈프리의 에세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멘토죠.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증명한 진실입니다. 자존감 그리고 확신의 실체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는데요. 이 질문이 오프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칼럼에 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은 마치 성공한 언니가 옆에서 들려주는, 소근소근 얘기해주는 비밀 이야기 같은 책이에요.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를 실제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인생에 대한 조언들을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감성 있는 에세이예요. 인상적인 짧은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정지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문장들이 참 많았던 책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내가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거죠. 계속 춤을 췄으면 좋겠다. 이 말이 주는 위로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글도 있어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다 맛보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도 인생을 선물로 느끼고 있으신가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오프라 윈프리의 에세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요, 문학책인데요. 은희경 작가의 새 선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던 책인데요. 세상에 무려 100세를 찍은 책이에요. 게다가 지금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면 100명이 넘는 리뷰가 10.0이랍니다. 때로는 앞을 보며 달리는 것보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린 시절에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고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 문학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새 선물은 1969년 겨울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12살 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풍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진이는 6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아버지마저 소식을 끊게 되면서 할머니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소녀인데요. 그런 진이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진이의 속마음에 대한 내용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본다. 보여지는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나가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 이렇게 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지켜보게 하는 것은 20년도 훨씬 된 습관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리를 유지하는 긴장으로만 지탱되어 왔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거리 밖에서 지켜보기를 원한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시간. 새해에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겠죠? 첫 번째는 법의학자 이혼님이 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매일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책에서 읽었던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내 삶을 전지적 시점으로 본다면 인간 세상이나 생로병사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 자신과 내 삶,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관대해질 수 있다. 죽음의 달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다. 단, 나를 둘러싼 것들에 관대할 것이다. 사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어야 돼. 저도 최근에는 이제 가족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요. 살아가는 순간은 이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 이제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허망하죠.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까지 죽어야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은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삶의 의미를 한층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죠. 너무 아둥바둥 욕심과 미움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란 결국 죽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죠. 경제부터 삶에 대한 철학까지 이 5권의 책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새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2026년 경제 공부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버려두기 전문가도 되시고요. 인생이라는 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도 되고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4년차 100권 읽기에 도전하는 저와 함께 단순하게 읽는 사람을 넘어 변화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